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돌입 최신 상황 플러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취임 회견 풀버전 해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18일 국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논란과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그는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축구협회는 5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끝에 지난 13일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 때문에 안팎의 날선 비판을 받았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뒷이야기를 폭로했고, 박지성 등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선수들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축구계가 연일 시끄럽다. 결국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부분과 대표팀 선임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일단 장 차관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축구협회라는 단체의 문제점을 찾으려 한다거나 해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 뒤 많은 분이 축구협회에 지적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축구협회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구계 내부에서는 문체부의 간섭에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훼손, 국제축구연맹, 피파, 위 징계가 이어져 월드컵 출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파는 정관에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미란 차관은 정부는 지금껏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왔다.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전문적으로 잘 운영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두둔하면서 이번 감사는 최근 불거진 이슈와 관련한 의문점 해소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그 이상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의 화살이 축구협회를 넘어 대한체육회로 향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최근 문체부는 예산 직접 교부,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등을 놓고 대한체육회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장 차관은 축구협회 외에 다른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구형 도곡에 숙인 사과 오른쪽 화살표 10년 전, 인맥축구, 반성. 홍명보 감독의 A4 8장, 이례적인 취임사. 29일 서울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A대표팀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 홍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종이 뭉치를 꺼내들었다. A4 용지 8장 분량에 달하는 취임사였다. 그의 취임사는 사과로 시작했다. 홍 감독은 K리그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특히 그동안 나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셨던 울산 HD 팬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나는 울산 팬이 보여주신 뜨거운 응원과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감독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선택이 팬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팬들께 사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홍 감독을 A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K리그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홍 감독은 울산을 이끌고 하나은행 K리그 1 2024 레이스를 치르고 있었다. 팬들은 시즌 중 그것도 매우 갑자기 홍 감독을 잃게 됐다. 팬들의 목소리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와 비난으로 이어졌다. 홍 감독은 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팬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제 홍 감독은 A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새 도전에 나선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27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까지 팀을 이끈다. 홍 감독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캡틴으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뤘다. 2012년 런던에선 감독으로 한국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이끌었다. 홍 감독은 한국 축구 현대사 곳곳에 위대한 자취를 남겼다. 하지만 딱 한 번 아쉬움이 있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다. 그는 A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에 출격했다. 결과는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팬들의 아쉬움은 컸다. 그는 고개 숙이며 물러났다. 홍 감독은 10년 전 일을 사과했다. 그리고 당시의 교훈을 동력 삼아 긍정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홍 감독은 10년 전엔 실패를 했다. 내가 아는 선수만 뽑아서 쓰는 인맥축구 얘기도 들었었다. 그건 다 인정한다. 내가 그 당시에는 K리그에서 단편적인 선수들만 뽑았다. 정말 팀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름값은 없지만 팀에 정말 도움이 되고 헌신하는 선수를 몰랐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해트트릭한 선수, 골 넣은 선수들만 대표팀에 뽑았다. 그 힘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언젠가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쓰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했다. 내가 정말 팀에 도움되는 선수를 뽑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지금은 K리그에서 3년 반 생활을 했다. 각 팀에 있는 주요 선수들, 주요 선수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의 리스트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 팀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선수, 지금 들어가면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 등의 이름이 있다. 10년 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홍 감독은 이날 과거까지 청산했다.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그렸다. 홍 감독은 겸손한 자세로 더 듣고 또 들으면서 한국 축구가 계속 전진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3. 혈세 3천억 쏟아부었는데 축구협회 숨겨진 민낯 신연보의 딥데이터.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이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68억 원 오른쪽 화살표 2022년 138억 원 오른쪽 화살표 2023년 192억 원 등으로 늘고 있다. 사업 수익만 떼놓고 보면 지난 11년간 약 1.5배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인 축협은 정부 보조금 수익이 지난해 기준 연간 27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정몽규 회장이 부임한 지난 2013년 86억 원에서 3배 증가한 수준이다. 브라질 월드컵 등으로 2014년에 일시적으로 100억 원을 훌쩍 넘겼던 때를 제외하면 2016년까지 100억 원 아래서 움직였던 정부 보조금 수익은 정 회장의 2기 집행부가 들어선 2017년 151억 원으로 급증한 후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던 2022년에는 366억 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된 손익계산서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표 수익은 최근 5년간 200억 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고 손익계산서를 다시 살펴보면 지난 11년간 연간 30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동안 중계료나 입장료 수익 등은 개선됐으나 후원사 수익은 사실상 11년간 제자리 상태 수준이고 지출 규모가 비용 중 가장 큰 대회 운영비가 36%,
지원금이 162% 증가하는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훈련비는 12% 증가에 그쳐 선수들 훈련에 들어가는 투자는 미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은 손익계산서에서 적시된 보조금이 전부 정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월드컵과 아시안컵에 참가할 때 국제축구연맹,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 AFC으로부터 받는 돈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축협은 작년에 FIFA와 AFC에게 받은 보조금은 156억, 순수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연간 11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계산을 해도 축협의 사업수익 중 정부 재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30%에 달한다. 축협 설명에 따라 연간 정부 보조금이 11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11년간 투입된 정부 재정을 추산해보면 목표 수익 총 2,058억 원을 포함해 약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축협 관계자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해 위탁한 사업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한다.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며 보조금 위탁 사업에 대해 축협은 계속 S등급을 받아 문체부 등이 지원 규모와 위탁 사업을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입 세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사업 수익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스포츠 토토 판매량이 증가했고 그만큼 한국 축구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생긴 협회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국민체육진흥 재원 조성 측면에서 좋은 현상에 해당한다. 며 중계료 입장료 후원사 수익은 정 회장이 취임한 2013년 453억 원 규모에서 2023년 598억 원으로 32% 증가했고 전체 사업 수익 역시 2013년 797억 원에서 2023년 1181억 원으로 48%로 증가했다고 첨언했다. 한국축협이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으면서도 사업 수익은 11년간 1.5배 상승에 그친다. 주요국에서 축협에 기능하는 축구단체에서는 목표 수익은 물론 정부 보조금이 없는 경우도 많다. 브라질, 미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지난 10년간 약 3배, 미국은 2배 넘는 사업 수익 개선을 일궈냈다. 이웃국이자 아시아에서 경쟁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축구협회 JFK는 정부 보조금이 있지만 그 비중이 5%도 안 된다. 정부 도움 없이도 JFK는 다양한 사업에서 수익을 내면서 지난 10년간 사업 수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국 중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곳은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축구연맹 DFB는 2015년에서 2022년 연간 수익이 12% 감소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2년 적자는 하나 61억 원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DFB는 캠퍼스 등 설비 투자까지 급증하면서 재정난이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DFB의 재정 악화 문제가 독일 축구 대표팀의 장기 부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러한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DFB는 70년 넘게 대표팀을 후원해온 자국 브랜드 아디다스와 결별하고 미국 업체 나이키와 손잡기로 결정했다. 국내 다른 체육협회도 정부 의존도가 높지만 축협만큼 많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2022년 기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는 약 92억 원, 체육회 지원금 58억 원, 체육진흥 투표 수익금 34억 원, 대한농구협회에는 정부 보조금 46억 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 의존적인 축협의 재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단법인이라고 해도 특정 집단이 장기 집권하면 경영진의 입김이 세진다. 며 크고 작은 독단적 결정이 재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프로축구 산업이 세계적으로도 활발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옹호론도 나온다. 전용대 당국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축구는 타 스포츠 종목에 비해 재정 자립도나 안정성이 훨씬 높은 편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비용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을 것이라고